안녕하세요.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. 우리 단백질 보충하시기 위해서 환우님들께서 많이 드시는 게 바로 계란이죠. 특히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음식이기도 합니다. 네, 참고로 동네 야채 가게에서 파는 너무 저렴한 계란보다는 몇천 원 더 주시더라도 건강한 무항생제 계란을 구매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. 다만 하루에 딱 한 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계란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인데요.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세포막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물질이긴 하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외국 건강 사이트 워먼 헬스에서 참고를 했고요. 건강한 단백질이 중요한 우리 환우님들께서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기사에서는 첫 번째로 참치를 언급했는데요. 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해서 약 80g 중에 20g이 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. 사실 한국에서는 지역 특성상 참치살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보통은 횟집에서 회로 나오거나 마트 가시면 한 토막씩 냉동으로 팔고는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다른 생선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추천드릴만 합니다. 만약 참치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고등어와 같은 생선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.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참치 통조림인데요. 그런데 아쉽게도 환우님들께 이 캔으로 된 통조림 음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이 통조림은 만들어질 때 내용물이 쇠에 닿아서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에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코팅제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BPA 농도가 하루 한 통의 캔을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의 소변에서 일반인에 비해 24배나 많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한 식재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시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음식으로는요, 메주 추천드립니다. 80g 중에 16g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메주로 만드는 청국장은 고기 대용으로 쓸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섬유질 또한 풍부한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소화불량이나 변비, 설사, 이런 배변 문제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메주에 있는 하얗고 끈적거리는 바실러스균은 일반 유산균의 1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장내 생존율이 70%에 달한다고 해서 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청국장 안에는요, 사포닌과 트립신 억제제 성분이 있어서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잘 알려진 식품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냄새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죠? 그래서 젊은 층들은 또 잘 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. 저희 남편도 외국에서 자라서 그 청국장 냄새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즘은 김치하고 청국장 같이 끓여서 자주 먹다 보니까 또 잘 먹기도 하더라고요. 저희 환우님들께서도 치유하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이니까 꼭 요리로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다음 세 번째 단백질 풍부한 음식 호박씨입니다. 네, 약 4분의 1컵당 10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이 호박씨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. 원래 호박씨는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. 그 외에는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. 아침에 샐러드 드시는 분들 계시죠? 드실 때 같이 껍질을 까지 않은 채로 올려서 드시거나 호박씨를 멸치하고 같이 볶아서 드시면 단백질도 채우고 또 칼슘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리로 건강한 식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 네 번째는요, 새우입니다. 약 80g 중에 20g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뉴욕의 영양학자는요, 치킨이 질린다면 새우를 선택하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단백질이 닭고기에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단백질을 제외하더라도 오메가3와 비타민 E, C, 그리고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요. 칼로리도 낮으니까 다른 건강한 음식과 같이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이겠죠. 인터넷에서 냉동으로 된 새우 많이 팔고 있는데요. 그걸 구비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각종 찌개에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저는 가끔 된장찌개보다는 된장국에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새우의 이 바다향이 국에 은은하게 퍼져서 참 좋더라고요.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건요, 날 것과 같이 이 회로 드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.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참치를 포함해서 우리 환우님들은 항상 날 것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죠. 이 먹어도 된다는 의견도 물론 있지만 항암을 받고 계실 경우에는 백혈구 수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면역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리되어 있지 않은 날 것을 드실 때에는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. 그 외에 항암을 받지 않으시더라도요,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 같은 건 잘못 드시면 장염이나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치유를 하고 계실 때에는 면역이 일반인에 비해 약화되어 있어서 좀 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 5번째는요, 풋콩 추천드립니다. 네, 4분의 1컵당 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요. 또 철분과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콩과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. 다만 견과류 중에서도 귀리나 아몬드 같은 건 추천할 만하지만 땅콩은 오히려 암세포가 증식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종종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의 뉴스를 보다 보면 모든 견과류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분명 좋을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은 식품들도 존재하니까 어떤 식사를 드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겠다,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하루 암을 잘 다스려 나가는 우리 암 환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